보헤미아 왕국의 스캔들. 셜록 홈즈에게 그녀는 언제나 그 여자였다. 나는 그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홈즈의 눈에 그녀는 모든 여성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이린 애들러에게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감정도,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차갑고 정확하며 훌륭하게 균형 잡힌 그의 정신에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내 생각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추리하고 관찰하는 기계였지만 연애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부적절한 위치에 놓았을 것이다. 그는 다정한 감정들에 대해 언급할 때조차도 조롱과 비웃음을 섞어 말하곤 했다. 그런 감정들은 관찰자에게는 분명 훌륭한 도구였다. 사람의 동기와 행동의 베일을 벗겨내기에 탁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훈련된 추리자가 그런 감정들을 자신의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성정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모든 정신적 결론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방해 요소를 끼워 넣는 것과 같았다. 민감한 정밀 기계 안에 모래알갱이 하나, 혹은 그의 고배율 렌즈에 생긴 미세한 금 하나만큼이나 강한 감정은 그의 본성에 있어 치명적인 혼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직 한 여자만이 있었으며 그 여자는 아이린 애들러, 의심스럽고 수상쩍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고인이었다. 나는 요즘 홈즈를 거의 보지 못했다. 결혼 이후 우리는 서로 점점 멀어졌다. 내 삶은 온전히 행복했고 가정을 꾸린 남자에게 자연스레 생겨나는 집 중심의 관심사들은 내 모든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반면 홈즈는 본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교류를 지독히 싫어하던 보헤미안적 성향으로 그대로 베이커 스트리트의 하숙집에 남아 오래된 책들에 파묻혀 지냈다. 그는 매주 코카인과 야망 사이를 오가며 마약의 나른함과 자기 본성의 날카롭고 격렬한 에너지 사이에서 살아갔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범죄 연구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방대한 지능과 비범한 관찰력을 공식 경찰조차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고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데 쏟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의 활동에 대한 어렴풋한 소식을 듣곤 했다. 예를 들면 트레포프 살인 사건으로 오데사에 소환되었다거나 트린코말리에서 벌어진 애트킨슨 형제의 기묘한 비극을 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침내는 네덜란드 왕가를 위해 은밀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무에 대한 소문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 외의 소식은 신문 독자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것을 나는 예전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홈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1888년 3월 20일 밤이었다. 나는 한 환자를 진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민간 의사로 개업하고 있었다. 마침 나의 길은 베이커 스트리트를 지나게 되었다. 그 익숙한 문 앞을 지나는데 그 문은 내게 언제나 구애의 기억과 주홍색 연구 속 어두운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홈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가 요즘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순간 나는 블라인드 너머로 그의 키 크고 마른 실루엣이 두 번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 안을 빠르게 열정적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고 머리를 가슴께로 떨군 채 두 손을 등 뒤에 모은 자세였다. 나는 그의 모든 기분과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자세와 태도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약이 만들어낸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사건의 냄새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예전 한때 나의 방이기도 했던 그 방으로 안내받았다. 그의 태도는 열정적이지 않았다. 본래 그런 경우가 드물었지만 그래도 나를 반가워한 것 같았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안락 의자를 가리켰고 시가상자를 건네고는 구석에 있는 술보관함과 탄산수 제조기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런 다음 벽난로 앞에 서서 특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방식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결혼이 너한텐 잘 맞는 모양이야. 그가 말했다. 왓슨, 내가 보기엔 너 지난번 봤을 때보다 3.4kg은 쪘어. 3kg. 내가 대답했다. 난 좀 더 된 줄 알았지. 아주 살짝 더 그 정도 말이야. 그리고 다시 진료 시작했네.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봤지? 추론했어. 네가 최근에 아주 흠뻑 젖은 적이 있다는 것과 내 아녀가 몹시 서툴고 부주의하다는 것도 말이야. 이봐 홈즈, 그건 좀 심한데. 넌 확실히 중세였으면 화형 당했을 거야. 목요일에 시골길을 걷다 진창이 돼서 돌아온 건 사실이지만 옷은 다 갈아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지? 메리 제이는 정말 고쳐지질 않아. 아내가 해고 통보까지 했거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는 혼자 낄낄 웃으며 긴 손가락을 문질렀다.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가 말했다. 내 눈에는 내 왼발 신발 안쪽, 바로 저 벽난로 불빛이 닿는 위치에 가죽이 거의 평행하게 6군데 긁힌 자국이 보여. 이건 누군가가 진흙을 떼어내려고 밑창 가장자리를 아주 서툴게 긁다가 낸 자국이지. 그래서 네가 악천후 속을 다녔고 신발 밑창을 그렇게 만든 건 아주 못된 하녀라는 이중 추론을 해낸 거야. 그리고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요오드포른 냄새를 풍기고 오른손 검지에 질사는 자국이 있고 모자 오른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청진기를 숨겨놨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이런 사람을 보고도 의사라는 걸 못 알아보면 그건 내가 멍청한 거지. 나는 그의 추론 과정이 너무나도 쉽게 느껴져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 때마다 그게 어쩜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싶다가도 매번 설명 듣기 전까진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내 눈도 너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안락 의자에 푹 몸을 던지며 말했다. 넌 보긴 하지만 관찰하진 않잖아. 둘은 전혀 달라. 예를 들어볼까. 너 이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 자주 봤지? 자주 봤지. 몇 번이나? 글쎄 수백 번은 될걸. 그럼 몇 개나 있어? 몇 개? 그건 몰라. 그렇지? 넌 보긴 했지만 관찰하진 않은 거야. 내 말이 바로 그거지. 난 17개라는 걸 알아. 보고 관찰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네가 이런 문제에 흥미가 있는 것 같고. 내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해준 은혜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보여줄게. 그는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두꺼운 분홍빛 편지지를 내게 건넸다. 막 도착한 편지야. 큰일이 될지도 몰라. 소리 내서 읽어봐. 편지는 날짜도 서명도 주소도 없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7시 45분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의논하고자 한 신사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귀하께서 최근 유럽 왕가 중 한 곳을 위해 수행하신 일로 보아 본인은 귀하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은 사방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방에 계시기 바라며 방문자가 가면을 착용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미스터리한데. 내가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아직 자료가 없어. 자료 없이 이론을 세우는 건 대단히 큰 실수야. 그렇게 하면 사실을 이론에 맞추게 되지 이론을 사실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런데 이 편지에서 너는 뭘 추론할 수 있겠어? 나는 글씨와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지를 쓴 사람은 꽤 부유한 사람 같아. 이 정도 품질의 종이는 싼 값에 살 수 없거든. 질감도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특이하지? 딱 그 단어야. 홈즈가 말했다. 이건 영국 종이가 아니야. 불빛에 비춰봐. 나는 그렇게 했고 종이의 섬유 속에 대문자 이와 소문자 지, 대문자 피, 그리고 대문자 지와 소문자 t가 짜여 있는 걸 보았다. 그건 제조사의 이니셜 아닌가? 내가 물었다. 아니야. 지와 소문자 T는 거셀셰프트, 즉 독일어로 회사라는 뜻이지. 우리말로는 시여. 같은 약어야. P는 물론 페이프여 종이지. 자, 이 줄을 보자. 대륙 지도책 좀 보자고. 그는 무거운 갈색 책자를 꺼내 들었다. 에글로니츠? 여기 있군. 에글이야. 독일어권이네. 보헤미아. 칼스바드 근처지. 발렌슈타인이 죽은 장소로 유명하며 유리 공장과 재직 공장이 많다. 하, 이버슨. 이거 어때? 그의 눈이 반짝였고 담배 연기를 파랗게 피워 올렸다. 그 종이는 보헤미아에서 만든 거네. 정확해.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인이야. 문장 구조를 봐. This account of you have from Chorus received. 불어 사용자나 러시아인은 이렇게 안 써. 독일인들만 이렇게 동사를 불쌍하게 휘두르지. 이제 남은 건 이 독일인이 왜 보헤미아 종이에 편지를 쓰고 얼굴을 가리려 드는지 알아내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 일세 내가 틀리지 않았다며. 그가 말하는 순간 바퀴가 인도로 갈리는 소리와 함께 마차 소리, 그리고 벨이 울렸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한 쌍이네 소리 들어보니까. 그가 말했다. 그래. 작고 잘 빠진 부러운 마차에 2마리 명마라. 말 한 마리에 150기니는 좋겠어. 왓슨, 이번 사건은 돈이 걸렸어. 다른 건 없어도 말이야. 그럼 난 가는 게 낫겠군, 홈즈. 천만에. 그대로 있어. 자네 없는 난 허전하거든. 이건 꽤 흥미로울 거야. 놓치면 아깝지. 그치만 의뢰인이. 신경 쓰지 마.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자, 온다. 안락 기자에 앉아. 집중해서 들어봐. 계단과 폭도를 지나 들려오는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고 곧 이어 힘차고 위험 있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홈즈가 말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는 키가 좋기 6자 6치는 되어 보였고 가슴과 팔다리는 헤라클레스처럼 우람하였다. 그의 옷차림은 화려하다 못해 영국에서는 거의 촌스럽다고 여겨질 수준이었다.
두툼한 아스트라칸 모피띠가 더블 코트의 소매와 앞자락을 가로질러 장식되어 있었고 어깨에 걸친 짙은 남색 망토는 불꽃색 비단 안감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목에는 커다란 불타는 베릴이 박힌 브로치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장화는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왔으며 윗부분은 진한 갈색 털로 장식되어 있어 그 전체 모습은 야만적이기까지 한 호화로움을 풍겼다. 그는 넓은 챙의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 위쪽, 광대뼈 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비자드 가면을 썼다. 방금 막 착용한 듯 들어올 때에도 여전히 손을 가면에 대고 있었다. 아래쪽 얼굴로 보아 그는 굳은 성품을 지닌 인물 같았다. 두툼하고 처진 입술에 고집스럽다고까지 느껴지는 길고 곧은 턱이 인상적이었다. 내 편지 받았나? 그는 굵고 거친 목소리로 강한 독일 억양을 담아 물었다. 오늘 밤 찾아가겠다고 말했었지.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홈즈가 말했다. 이쪽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종종 제 사건을 도와주는 분이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조남을 여쭈어도 될까요? 보헤미아 귀족. 폰크람 백작이라 부르면 되네. 자네 친구 말일세. 명예와 신중함을 지닌 사람이라 들었는데 아주 중대한 사안을 맡겨도 되는가? 아니라면 자네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네만. 내가 자리를 뜨려 하자 홈즈는 내 손목을 붙잡아 안락 의자에 다시 앉혔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이 사람에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백작은 넓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면 먼저 자네들 둘 다 앞으로 2년간 절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서약부터 받아야겠네. 그 기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일이 유럽 역사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사라고 말해두지. 서약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도요. 내가 덧붙였다. 이 가면은 양해해 주시게. 기묘한 방문객은 말을 이었다. 나를 보낸 지위 높은 분께선 나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네. 그리고 방금 내가 밝힌 직함도 사실은 가명일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건조하게 말했다. 사안이 아주 민감하여 추문이 불거질 경우 유럽 군주 가문 중 하나가 큰 타격을 입게 되지. 그러니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네. 솔직히 말해 이 일은 보헤미아 왕가, 즉 오름슈타인 가문과 관련이 있네. 대대로 왕좌를 물려받아온 가문이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중얼거리며 안락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손님은 살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유럽에서 가장 예리한 추리자이자 정력적인 해결사라고 들은 자가 저토록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홈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초조해하는 거대한 손님을 성가신 듯 바라보았다. 폐하께서 직접 사건을 말씀해 주신다면 홈즈가 말했다. 제가 더 잘 조언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내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체념한 듯한 몸짓으로 가면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자네 말이 맞네. 그가 외쳤다. 내가 왕이네. 더 이상 숨겨 무엇하겠나? 그렇지요. 홈즈가 중얼거렸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저는 폐하가 카셀 펠슈타인의 대공이며 보헤미아의 세습군주인 비렐름 고츠라이 지기스문트 폰 오름슈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도 이해하겠지? 낯선 방문객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창백한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런 일은 원래 내가 직접 처리하는 성격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 다른 자에게 맡기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손에 잡히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직접 익명으로 프라하에서 왔네. 그렇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홈즈가 다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사실은 이렇다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바르샤바에 장기 체류하던 중 잘 알려진 여성 모험가 아이린 애들러를 알게 되었지. 이름은 알고 있을 거야. 그녀를 색인해서 찾아보게 왓슨. 홈즈가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인물과 사물에 관한 모든 기사들을 분류해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곧바로 찾아볼 수 있었다. 나는 아이린 애들러의 양력을 히브리 랍비와 시메어에 관한 논문을 쓴 해군 지휘관 사이에서 발견했다. 어디 보자. 홈즈가 말했다. 1858년 뉴저지 출생. 콘트랄토. 라스칼라. 바르샤바 제국 오페라단 수석 소프라노. 좋아. 오페라 은퇴. 현재 런던 거주. 그렇군. 이해하건대 폐하께서는 이 젊은 여성과 얽히셨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으며 지금은 그 편지를 회수하고자 하시는군요. 그렇다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비밀 결혼이라도 하신 겁니까? 아니,
법적 문서나 증명서라도? 없네. 그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폐하. 이 여인이 그 편지를 협박이나 다른 목적으로 공개한다고 해도 그 진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필체가 있으니 허허 위조지요. 내 개인 편지지로 쓴 거라네. 도둑질했겠지요. 내 인장도 찍혀 있다네.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내 사진도 있다네. 샀겠지요. 사진엔 우리 둘 다 있지? 이런. 그건 심각하군요. 폐하께서는 정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다네. 폐하께서는 심각하게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땐 난 왕세자였고 나이도 어렸지. 아직 난 30밖에 안 되었네. 어쨌든 그 사진은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 폐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겠군요.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팔지 않는다네. 그럼 훔쳐야죠. 5번이나 시도했네. 내 쪽 인부들이 2번이나 그녀의 집을 털었고 여행 중엔 짐을 빼돌리려 했지. 또 2번은 길에서 붙잡았었어. 하지만 전부 실패였지. 단서 하나 없습니까? 전혀 없네. 홈즈가 웃었다. 꽤나 재미있는 문제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겐 아주 심각한 문제일세. 왕은 나무라듯 말했다.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녀는 그 사진으로 무엇을 하겠답니까? 나를 망치겠다는 거지.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곧 결혼할 예정이네. 들었습니다. 상대는 스칸디나비아 국왕의 처녀 클로틸데 로트만 폰 작센메닝겐이네. 자네도 그 가문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겠지. 그녀 자신도 매우 고결한 사람이야. 내 품행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혼사는 무산될 것이네. 아이린 애들러는요? 그녀는 그 사진을 왕가에 보낼 거라고 협박 중이지. 그리고 정말 그럴 거라네. 나는 그녀를 잘 알지. 그녀는 강철 같은 정신을 가졌어. 외모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고 정신은 가장 단호한 남자보다 강하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든다면 그녀가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 정말 어디까지든 갈 수 있다네. 어디든 말이야. 아직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아직은 안 보냈다네. 왜지요? 약혼 발표가 공식화되는 날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일세. 그럼 아직 사흘이 남았군요.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주 다행이네요. 지금 당장은 내가 처리할 일이 2가지 있어서 말이죠. 폐하께서는 당분간 런던에 머무십니까? 그렇다네. 랭엄 호텔에 폰크람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묵고 있네. 진행 상황은 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게. 내가 초조하게 기다릴 테니 그럼 비용 문제는요? 자네에게는 전권을 부여하겠네. 정권 말입니까? 내가 왕국의 한 지방이라도 주겠네. 그 사진만 가질 수 있다면 말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경비는요? 왕은 망토 안에서 무거운 샤미 가죽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금화 300파운드와 지폐 700파운드가 들어있네. 홈즈는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찢어 간단히 영수증을 적어주었다. 그녀의 주소는요? 세인트 존스 우드, 서펜타인 에비뉴의 브라이언이 로지라네. 홈즈는 그것을 적었다. 한 가지만 더요. 그가 말했다. 그 사진은 캐비넷 크기입니까? 맞네. 그렇다면 폐하 안녕히 가십시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왓슨, 잘 자. 홈즈는 왕의 마차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3시쯤 다시 들러줘.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고. 이튿날 오후 3시 정각에 나는 베이커가 221 비번지에 도착했다. 홈즈는 아직 외출 중이었지만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정말이지 그날의 홈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쇼킹했다. 그는 굽은 허리, 낡은 갈색 연미복, 기름때 묻은 바지, 그리고 발끝이 해진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 머리에는 기름에 절은 헝클어진 머리 가발을 썼고 얼굴에는 때가 낀 것 같은 분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단연코 런던 동쪽 빈민가에 사는 말단 마차꾼처럼 보였다. 안녕 왓슨. 오래 기다렸지? 홈즈가 말했다. 너 지금 뭐야? 완전 딴 사람인데. 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멋지지? 오늘 하루 종일 애들러 아가씨 집 근처에서 이 차림으로 서 있었거든. 그리고 꽤 많은 걸 알아냈지. 그래서 뭘 알아냈는데? 그녀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매일 아침 10시에 집을 나서고 5시까지 돌아오지. 말 없는 마차 마부와 함께 외출하는데 마부는 아주 충직해 보이더군. 그리고 그녀는 다른 남성과의 왕래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음악계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그 사진은 어디 있을 것 같아? 그게 오늘 밤 알아내야 할 핵심이지. 그리고 난 그걸 위한 계획도 세워놨어.
설마 또 누굴 속일 생각은 아니지? 그럼. 이번엔 내 도움도 필요해. 아주 간단해. 오늘 밤 6시 반 나를 브라이언이 로지에서 만나. 그때 내가 다 알아낼 테니 뭘 하려는 건데? 너한테 말 안 할래. 자연스러운 반응을 원하거든. 내가 미리 알면 연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만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창문에서 불이하고 외치면 넌 곧장 도와줘 하고 소리치면서 그녀의 집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해줘. 그게 다야. 또 뭔가 이상한 계획이군. 홈즈는 빙긋 웃으며 일어섰다. 나를 믿어. 이건 과학이야. 그날 저녁 나는 6시 반이 조금 못 되어 서펜타인 애비뉴에 도착했다. 브라이언이 로지는 깔끔한 2층 벽돌 저택으로 정면에 잘 가꾼 화단과 작은 출입문이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 틈을 뚫고 한 남자가 집 앞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가 홈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는 너덜너덜한 옷차림에 더럽혀진 얼굴, 말라 비틀어진 머리카락에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마치 거리의 취객이자 말다툼꾼 같았다. 문이 열리자 아이린 애들러 본인이 직접 나타났다. 그녀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있었으며 그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우아하고 위엄이 있었다. 홈즈는 마치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그녀의 발 앞에서 넘어져 버렸다. 그녀는 놀라며 마부에게 외쳤다. 이 사람 다친 것 같아요. 얼른 데려가요. 그 순간 갑자기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길 건너에서 싸움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어서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약속했던 대로 도와줘 하고 외치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 사이 홈즈는 안으로 들여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몇 분이 지난 뒤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홈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이야. 순식간에 집 안에서 비명이 터졌고 창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린 애들러 역시 긴 치마 자락을 손에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홈즈는 창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몇 분 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가짜 먼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확신에 찬 상태였다. 됐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됐는데?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지. 정말? 응, 정말. 여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귀중한 걸 본능적으로 지키려 하거든. 불이야. 그 소리에 아이린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작은 벽면 선반에 있던 가죽 케이스를 확인했어. 나는 그걸 봤지. 그 안에 사진이 있어. 그래서 지금 가져왔어? 아니, 가져오진 않았어. 너무 위험해. 지금 가져오면 경계하겠지. 대신 내일 새벽 결혼식 전에 들이닥쳐서 가져오면 돼. 결혼식? 응. 그녀 내일 오전 8시에 결혼한대. 내가 알아냈어. 남자는 고드프리 노턴이라는 변호사고 오늘 오후 이미 혼인 허가도 받았더라고. 뭐야, 그럼 시간 얼마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내일 아침 일찍 그녀가 출발하기 전 잠깐 들이치자고. 좋아,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나? 7시에 여기서. 내가 준비 다 해둘게. 이튿날 아침 나는 7시 정각에 브라이언이 로지 앞에서 홈즈와 만났다.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전날의 누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다 준비됐어? 내가 물었다. 완벽하게. 홈즈가 말했다. 사진은 거실 벽난로 위에 있는 작은 숨은 선반 속에 있어. 오늘 아침 그녀가 떠나기 전 그걸 확보할 거야. 우리는 함께 문 앞으로 다가갔다. 홈즈가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서 하녀가 다급하게 나왔다. 당신이 셜록 홈즈시지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럼 이걸 드려야겠네요. 제 여주인께서 아침 일찍 떠나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홈즈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찢어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셜록 홈즈 씨께 어젯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불이야 라는 소리에 놀라 달려가던 순간 창가에 서 있던 당신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지요. 당신의 계략이 너무도 정교하고 완벽했기에 저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 예정이지요. 걱정 마세요. 사진은 가져갑니다. 하지만 절대 폐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 해를 끼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간직하는 건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만족스럽게 새 삶을 시작합니다.
폐하께 사진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린 노턴. 본명 아이린 애들러.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홈즈는 그 자리에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눈썹 사이가 좁게 찌푸려졌고 입가엔 쓴웃음이 떠올랐다. 졌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완전히 졌어, 왓슨. 너 그녀가 사진을 가져갔다고 확신해? 확신해. 그리고 그걸로 됐어. 왕을 위협할 일은 더는 없을 거야. 오히려 그녀는 품위 있게 물러난 거지. 우리는 다시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왕이 직접 홈즈를 찾아왔다. 그래서 찾았나? 왕이 다급히 물었다. 홈즈는 조용히 그녀의 편지를 내밀었다. 왕은 천천히 읽었다. 그녀는 떠났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그리고 그녀는 사진을 가지고 갔지만 폐하를 해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더 이상 위험은 없겠지?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폐하께 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군. 그 여자, 대단한 인물이야.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아마도 내가 만난 여성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야. 자네, 셜록 홈즈. 자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일세? 홈즈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폐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하게.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 한 장만 제게 기념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왕은 놀라듯 눈을 깜빡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가 자네에게는 그 여자였지. 물론 주겠네. 그리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홈즈는 오직 한 여인을 그 여자로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 애들러.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그 누구보다도 홈즈를 꺾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